40대 때부터 모든 인자들이 늙어가면서 노화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40대 때하고 60대 때 천천히 꺾인 게 아니라 딱 계단식으로 꺾여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팔자 처지는 거, 눈 처지는 거, 심술보 생기는 거, 이런 노화에 대한 고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진짜 얘는 한 10년은 젊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네. 40대가 되셨다고. 그쵸, 이제 됐죠. 네.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안 좋죠, 사실. 네, 나이는 안 들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또 나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이를 안 세기 시작했죠. 원장님도 똑같군요. 똑같죠, 다. 네, 당연히 다 똑같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 노화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이시겠네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저도 관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요. 콜라겐 시술 같은 거 특히 더 집중적으로도 많이 해요. 물론 다른 시술도 병행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일 부족한 게 사실은 콜라겐이거든요. 탄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탄력을 보충하려고 콜라겐 시술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콜라겐 시술 자체가 대부분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40, 50대 분들이 얼굴 노화 때문에 병원에 많이 오시기도 하겠네요. 제일 많이 오죠. 40대, 50대, 60대까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요즘에는 피부과가 워낙 넓어지면서 사실 10대 때부터 오긴 해요. 근데 각자 고민이 달라요. 10대 때는 여드름. 왜냐면 여드름이 나중에 흉터되면 치료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10대 때는 여드름 고민으로 오고, 20대 때는 사회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발을 내딛기 때문에 저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오고, 30대 같은 경우는 고민이 좀 시작되는 나이죠. 아, 이제 슬슬 관리 좀 해볼까 생각하는 단위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때부터 아, 얼굴이 늙었다, 진짜 관리해야겠다 하면서 오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얼굴 노화가 왜 생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얼굴이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영화 봤을 때 뱀파이어들 있잖아요. 햇빛을 못 보는. 피부 창백하고 예쁘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햇빛을 안 보면은 덜 늙어요. 왜냐면 햇빛에는 자외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UVA, B, C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서 거의 다 차단이 되고, 보통 우리가 받는 게 UVA, B거든요. A 같은 경우에는 노화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얘는 선텐 같은 거나 이제 태닝할 때 표피에만 태우는 거고, B가 피부 안쪽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피부 안쪽에 있는 세포들을 노화를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피부가 늙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뭐가 발생할까? 우리 신체 기관에 노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스마트폰 사면 어때요?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약해져요. 느려지고. 왜냐면 많이 썼거든요.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관들이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섬유화 세포,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거든요. 이 세포가 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건강한 섬유화 세포는 이렇게 쫙쫙 늘어나 있어가지고 주변을 콜라겐 만드는데, 얘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늘어져 있어요. 가동을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콜라겐을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1에서 2%씩 콜라겐 감소가 일어나요. 매년.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새로 생성을 못하니까 줄어드는 거죠, 양이. 그러면서 피부의 노화가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의 약화. 피부 장벽이라는 거는 피부 각질층부터 해가지고 그 각질층 위에 지방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싸주고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 인자가 왔을 때 얘가 보호해주고, 안쪽에서는 수분 같은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약해져요. 그 다음에 각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기로 새로 생성이 돼서 위로 올리는데, 이게 2달로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각질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니까 외부에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노화가 이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방 대이동. 이게 뭐냐면은 지방이 어느 부위는 쌓이고 어느 부위는 사라져요. 그래서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탱탱하죠? 근데 지방이 골고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눈 밑에 이 지방은 꺼지고, 그 다음에 팔자 밑에 여기 지방은 쌓여요. 그리고 심부볼 옆볼도 지방이 꺼지고, 여기 밑에 심술보라고 해서 지방이 쌓여요. 이러면서 축 처지고 튀어나온 데가 있고 꺼지는 데가 생기게 되면서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변해요. 그러면서 얼굴이 노화가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뼈의 흡수.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뼈가 흡수되는 거는 그냥 비타민 D 같은 거를 잘 먹으면서 좀 예방밖에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이미 발생이 됐을 때는 사실 돌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뼈가 흡수돼서 이제 발생한 게 뭐냐면은, 여기 턱뼈 있죠. 턱뼈나 여기 관제에 있는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구조물들을 지탱해주는 게 사라져요. 그래서 얼굴이 나이가 들면은 너부대대해지는 거, 점점.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도 뭉툭하게 나오고, 왜냐면 사진 찍을 때 우리는 2D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 면적이 정확하게 2D로 다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식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건데, 네. 40, 50대 때 유독 갑자기 확 늙었다 막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노화는 사실 20대부터 시작이 돼요. 만 18세까지 성장을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천천히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정도부터 이제 슬슬 티가 나기 시작해요. 40세가 되면은 푹 꺾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40세 때하고 60세 때 천천히 꺾인 게 아니라 딱 계단식으로 꺾여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피부나 노원이나 얼굴 처짐이나 이런 노화에 대한 고민들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관리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꺾이더라도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 50대 분들을 위해서 네. 하면 좋을 홈케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우리가 외부 활동이 길게 있으면은 무조건 선크림을 잘 발라주고, 선크림은 외부 활동 있을 때만 바르고, 그리고 2시간마다 보충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선크림 중에 제일 좋은 건 이제 무기자차 쓰는 거. 무기자차가 피부에 좀 더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무기자체 성분의 선크림을 쓰는 거, 이게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피부를 데미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 피부를 막기 때문에 피부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만 바르는 건 별로 안 좋고, 외부 활동이 있을 때 햇빛을 차단시키는 목적으로 바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피부 장벽 강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보습을 잘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안을 가볍게, 너무 자극을 주지 않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피부 각질 세포의 탈락 주기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EGF 같은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피가 잘 재생될 수 있게끔 해서 피부 장벽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러면은 외부 인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억제시킬 수 있어요. 가볍게 세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너무 강하지 않은 중성 pH의 세안제를 사용하면서 세안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고 손으로 피부에 주는 자극을 최소한으로 해서 세안을 하는 거를 가볍게 세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안제는 무조건 상황에 맞춰서 한 개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화장을 했으면은 오일 클렌저, 화장을 안 했으면은 일반 수용성 클렌저,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가벼운 세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빠지는 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영양제들이 있냐면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C, 그리고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 요 두 개는 필수로 먹어야 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산화, 우리가 자외선을 받잖아요. 그 자외선에서 받은 산화 데미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얘를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게 뭐냐면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책에 나온 NMM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NMM이 유명해지면서 그냥 NMM인 척 파는 것들이 좀 생기긴 했어요. NMM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한 개밖에 없어요. 노화의 종말을 쓴 교수님이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효과를 내려면 최소 250mg을 하루에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소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보통 그 노화의 종말에서 나온 교수님은 이제 1g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1g 먹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250mg 이상 먹으면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B에서 NAD라는 게 성분이 있어요. 이 NAD가 비타민 B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효소를 통해서 NMM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효소 있잖아요. 이게 나이 들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를 변화를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직접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노화를 직접적으로 억제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영양제인 거죠. 원장님이 알려주신 홈케어 방법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40, 50대이신 분들은 좀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가 좀 더 두드러지기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이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처짐이에요. 팔자 처지는 거, 눈 처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심술보 생기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음영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싫거든요. 이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확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뭐냐면 이제 실리프팅.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하자마자 효과가 확 나오고 진짜 얘는 한 10년은 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숙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의사의 손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시냐에 따라서 실리프팅 효과가 천차만별이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실리프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부작용이 검색이 되게 많이 돼요. 그거는 제대로 시술을 못한 거죠, 사실. 근데 제대로 시술을 하면은 좋고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또 뭐냐면은 다운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 기간이 수술처럼 길진 않은데 1주에서 2주 정도 회복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이 들어가면서 상처를 낸 거니까 염증을 유발하면서 얼굴이 붓는 거, 그 다음에 마취 주사를 했기 때문에 마취 주사 때문에 약간 붓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회복 기간이 1, 2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은 통증. 아파요. 일단 시술할 때도 좀 아프고 시술하고 나서도 한 4월 정도는 아파요. 그래서 먹는 약을 좀 처방을 같이 병행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근데 장점이 너무 커요. 얘는 수술한 정도의 한 7, 80% 정도 효과는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 자국을 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나는 확 좋아져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리프팅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프팅을 해놓고 피부를 당겨 놓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당겨진 모습대로 피부가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노화를 약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이저 리프팅이었죠. 일단 장점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물론 레이저마다 좀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레이저가 워낙 잘 나와서 통증이 없는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적고, 그리고 의사의 숙련도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 그래서 부작용의 발생 비율이 훨씬 낮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다운타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상생활에 바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자마자 바로 약속을 갈 수가 있어요. 대신 단점은 효과가 엄청나진 않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해야지 효과가 중첩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섬유화세포가 나이가 젊을 때 이랬다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처져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공장이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콜라겐 만든 공장이 가동을 안 하는 건데, 레이저 리프팅은 뭘 하는 거냐면은 열을 줘서 약간의 상처를 살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가동시켜가지고 이제 원료를 주는 개념이죠. 근데 공장이 가동을 안 하는데 원료를 준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원료가 공급이 돼도 공장이 가동을 안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하는 리프팅하고 40대 때 하는 리프팅, 50대 때 하는 리프팅이 효과가 다른 거예요. 더 많은 샷수가 필요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콜라겐 부스터예요. 이 콜라겐 부스터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을 가동시켜요. 그래서 이 늙어진 섬유화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은 효과가 훨씬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짐을 관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한 개 더 더해서 근육 리프팅. 우리가 피부 노화가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뼈, 이 모든 인자들이 늙어가면서 노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모든 인자들을 다 잡아줘야지만 우리가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마지막으로 근육 리프팅까지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은 효과는 훨씬 좋아요. 다만 단점은 근육 리프팅은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대신 장점은 안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단점이 사실 공존하는 거죠. 근육 리프팅을 하면 근육이 단련되면서 피부 처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 단련이 되면은 탄탄해지죠. 그럼 그 위에는 피부도 짧아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근육이 탄탄해지면 여기 피부가 당겨지잖아요. 당겨지면은 메카니컬 이제 포스라고 해가지고 피부를 당겨지는 효과가 세포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근육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덜 늙는 거예요. 대신 과해지면은 뭐든 안 좋기 때문에 보디빌더들 보면 더 늙었죠. 그러면은 과하게 한 거예요. 과하게 운동하지 않고 생활적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은 노화가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자외선 받았을 때 또 뭐가 문제예요? 색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레이저를 해야죠. 집에서도 어느 정도 비타민C 크림이나 멜라논 크림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데, 되게 진한 색소들은 그런 걸로 사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레이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저도 사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짜 의사 숙련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색소 앞에서는 겸손하라고. 왜냐하면은 색소는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이에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숙련도가 필요하겠죠. 경험이 많아야지 진단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단에 맞춘 치료 플랜을 짜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레이저의 반응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레이저를 똑같이 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피부 반응에 맞춰가지고 레이저를 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의사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돼 있어야지 진단을 잘하고 치료 플랜을 잘
짤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은 색소에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미 흑제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40, 50대 때 확 늙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집에서 또 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나 노화에 대해서 40, 50대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